이 국장님, 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아주 뭐 그렇지 않아도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면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 드는데 네. 이번에 또 비례대표 거기서 뭐 몇 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놓고 아주 진흙탕 싸움이라고 합니까? 개싸움이 벌어졌네요. 당내에서요. 그렇죠. 지금 제가 개혁신당의 지지율을 쭉 보니까 가장 높은 게 여론조사 기간 중에 가장 높은 게 5%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낮은 건 2%도 안 되고 뭐 20대는 아예 지지율이 빵입니다. 예.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뻔하죠. 5%면 2명. 정도예요. 네. 2점 몇 %당 하나니까. 그러면 3%도 안 되는 2%면 안 되는 거거든요. 3%가 아니니까. 그러면 1번이 될까 말까 한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난 게 첫 번째가 김철근 사무총장이죠. 김철근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써놓고 김종인하고 공관위원장하고 SNS로 공방을 벌여요. 그 다음에 그래요? 예. 어떻게 했냐면 김철근이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하면서 암시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 왜 공천 안 줘? 나 사무총장이고 내 지금까지 이준석한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준석의 정말 그림자로 모든 김철근 없으면 개혁신당 되지도 않아요. 실무적인 뛰어다녔죠. 것은 다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대고 김종인 공관위원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당 지도부가 비례를 원하는 거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바로 또 김철근이 올려요. SNS 글을. 큰 당에만 있어 보셔서 이걸 모르시나 봅니다 하면서 국민의당의 사례를 든 거예요. 지난번 국민의당에서 박선숙이 사무총장일 때 박선숙이 스스로 비례가 들어갔거든요. 그 얘기를 또 합니다. 이태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2번이나 했지 두 않습니까? 번이나 했죠, 비례를. 그런데 그 얘기보다는 예. 나이가 늦으셔서 기억력이 없으신 것 같다. 이게 제일 핵심 아닙니까? 제가 나이 들어서 노망났나? 그 얘기 아닙니까? 대놓고 들이박은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사퇴를 했습니다. 이게 한 줄기고 그다음에 양양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원래 이 비례에 적어도 10번 안에 자기 몫을 주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창한 전 예. 반도체 산업협회 부회장을 당연히 들어갈 걸로 생각했는데 아예 명단에서 빠져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누가 주도를 한 거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겁니까?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한 겁니까? 한 걸로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당내에서 서로 조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금태섭이 민 사람이 누구더라? 3번에 금태섭이도 누굴 밀고, 누구도 밀고 해서 그랬겠죠. 천하람이 2번으로 간 건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민 것일 테고요. 이렇게 서로 각 정파들이 조율을 했을 텐데, 문제는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뭘 해야 되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김철근 정도면 공관위원장은 설득을 하고 해서 사실 순번에는 넣어줬어야 돼요. 저는 그게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빠졌으면 도리어 김철근을 설득을 하든지 내가 넣어주려고 그랬는데 못했다든지 하면서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당의 공천과 그다음에 예산과 조직을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사무총장 입에서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그 당이 어떤 상황인지 많이 짐작이 가는 거죠. 2번은 못 넣더라도 4번은 넣어줘야 할 거다 아닙니까? 곽대중 그 대변인. 예. 이 사람 봉다로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바로 금태섭 쪽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데. 금태섭하고 같이 했으니까요. 예. 근데 또 김종인하고도 인연이 있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을 이렇게 칭송하는 책을 2권이나 낸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김철근 사무총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부터 정무조정실장 해가지고 굳은 일들을 다 맡아서 해왔지 않습니까? 온갖 욕을 다 먹었죠. 개혁신당 만들 때도 본인이 가서 정말 실무적인 일들을 다 작업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마 김철근 사무총장도 낙선을 한 서너 번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금배지 한번 달겠다는 게 그 평생의 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뒷받침을 하면서 자기 어떻게 보면 헌신을 한 건데 예, 예. 맞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제외부는 누가 거기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세월에 기회가 오겠어요. 그 사람도 그렇지 않아도 뭐 개혁신당에 뭐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또 김용남이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도 정책위 의장인데 전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비례대표 신청을 했고 양정숙이는 또 와가지고 돈까지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와가지고 선관위에서 돈을 받을 6억인가 수가 있었죠. 얼마가 받았지 않습니까? 정산보조금 6억 예. 6천이요. 예. 그래서 풍지박산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개혁신당. 근데 그것보다는 이준석이는 이제 김철근이가 돌아서면은 옛날에 성희롱 사건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김철근 아닙니까? 성상납 사건이죠. 네, 성상납 사건. 예, 예. 그래가지고 바로 내려가서 그 성상납을 주선했다는 위해서. 사람 그걸 덮기 위해서 실업각서가 7억 각서도 써주고 뭐 이런 거 다 전후사정 안 하는데 이 사람이 불어불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도 어마어마하게 받았고요. 국민의힘에서 3개월인가 받았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준석이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준석이가 이제 해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자기 지역도 20 몇 프로뿐이 안 나와가지고 거기도 당선권은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자기 코가 석자죠. 예. 사실은. 그럼 만약에 이번에 진입을 못하면 사실 이 당은 와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 지금 이제 와야 되는 건데. 마사중이 돼갖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마이너스 4선 중진 아닙니까? 그래도 할걸요, 근데 제가 보기엔. 뭐, 제가 오늘 들은 정보는 만약에 지면 뭐, 그대로 어쨌든 한 몇 개월이라도 뭐 외국에 떠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인한테 했다고 합니다. 해외로 예. 날르겠다? 예. 기회가 없을 겁니다.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금배지를 달지 못하면은 정치 생명은 끊어진다고 봐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또 4년을 기다려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번에 자기의 그런 실력이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제 지지자가 실력이, 엄청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진짜 실력이 드러났죠. 예, 바닥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대남이 완전히 추앙하는 신처럼 자기를 이렇게 포장했는데 예. 까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뒤에. 예. 화성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뭐 평균 연령이 34인가? 전국에서 30, 40 유권자가 가장 많은 곳. 예. 그런데 거기서도 뭐 이제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보면은 이준석의 정치력이랄까 그것의 한계가 딱 드러나 버린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김철근이가 입을 열면은 바로 깜빵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 사건 자체는 검찰에 그대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보내놓은 걸 형사 일부가 검찰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들고 있는 것이지 그 마무리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뭐 예. 불송치라든지 뭐 그건 경찰이 하는 거고 뭐 불기소 결정, 뭐 무혐의 결정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준석이도 지난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부산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그때 탑속 잡으시합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하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과하 지역. 가랑이를 기더라도 그럴 때 탁 잡고 그랬으면은 지금 최소한도 뭐 서울 공천을 주든가 아니면 대구라도 주든가 국민의힘에서 아니면 비리라도 줄 것 아닙니까? 와서 좀 헌신하는 모습을 조금만 보였더라면은. 아니 당대표가 됐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희망을 걸었잖아요. 보수 정당에서 30대, 40대 이런 나이에 당대표를 탄생시켰다라는 의미, 뭐 서사 이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언론과 수많은 그런 사실 우리 정치인들이 기대를 걸었지만 본인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어딘지를 모르고 그 정치를 한다는 건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었죠. 뭐 대통령 후보를 거의 매일같이 조롱하고 욕하는 그런 당대표가 과연 이 대통령이 된 그런 후에 그 대통령과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비극이 있었죠.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이준석의 그런 기초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예, 검증이 예. 안 된 상태에서 이준석 내세우면은 그래도 대선에 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갖고 기회주의적으로 예, 예. 해가지고 대표 만든 게 문제입니다. 대표가 될 수 있는 깜냥이라든가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죠. 보수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보수 예. 세력들이. 안 되는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뭔가 기초 체력이 있어야 네. 버티는 건데 기초 체력이 없는 허약한 사람을 당대표를 시켰고 그 후에 거기에 그냥 취해가지고 붕붕붕붕 떠다니는 사람이 거품이 빠지니까 그대로 쪼그라드는 건 뭐 아주 그냥 당연한 이치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비례가 한두 명이 될까 말까 당해도 그것도 서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지금 아기 다툼을 벌이고 있는 꼴이 정말 뭐 가당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게 바로 실력이죠. 그게 바로 정치력이고요. 그런 조그만 정당이라도 이런 비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득해내고 어떻게 그것을 그럼요. 예. 보이느냐 이게 바로 정치력이거든요. 예. 이준석의 바닥을 보여준 민낯. 것 같습니다. 예. 민낯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